서부 경남의 이슈를 터치한다. 공감 토크 이슈 태그. 네, 안녕하세요. 이슈 태그 MC 아나운서 정준혜입니다. 이슈 태그는 우리 지역의 이슈와 현안들을 특정 핵심어 해시태그를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는 공감 토크쇼인데요. 그럼 오늘도 함께 지역 현안과 이슈를 잘 풀어줄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UAM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얼반 에어 모빌리티, 바로 도시망공교통을 말하는데 이 미래지향적 UAM 산업 육성을 위해 진주에서 항공업계 벤처 신화로 또 항공우주산업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중소기업이 나섰는데요. 항공우주 분야 연구, 개발, 제조, 산업용 드론부터 친환경 에너지 분야까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는 바로 ANH 스트럭처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ANH 스트럭처 안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ANH 스트럭처 대표이사 안현수입니다. 오늘 지역 기업인으로서 이 자리에 나오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모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인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이해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네, 이 벤처 신화, 항공우주 개척 선두주자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고 있는 기업의 대표이신데요. 또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이 존경받는 기업인의 이름을 올리셨다고 들었는데 경남에서 딱 두 분이 선정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선정이 되셨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부끄럽지만 축하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 대표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경상대학교죠. 지금의 경상국립대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대표님 소개부터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진주에서 태어났고요. 네. 진주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쭉 생활을 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경상국립대학교 항공과가 있는데 제가 거기 1회 졸업생입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졸업을 하고 이제 진주를 떠나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대한항공 그리고 미국에 있는 보잉 그리고 유럽에 있는 에어버스에서 우리 항공기를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 구조 해석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구조 해석 엔지니어로서 약 10여 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이제 이후에 저희가 이제 2013년도에 제가 이제 고향인 진주로 와서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오게 되었습니다. 예. 네, 이 2013년에 1인 항공 벤처기업으로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에 왜 창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운 좋게 미국 그리고 유럽 이렇게 해외에서 근무를 좀 오래 했었는데요. 이제 우리 진주 사천과 같이 그런 해외 메이저 항공사 주변에는 제조업 협력업체도 있는데 해외에는 사실은 저희 회사 같은 이런 엔지니어링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도 저는 엔지니어링 회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네.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예. 네, 지금의 ANH 스트럭처로 도약하기까지 그동안의 도전과 성과들에 많은 분들이 놀라고 계신데요. 그 성공 신화 이야기 좀 들려주실까요? 제가 아직 나이가 굉장히 젊습니다. 그래서 네. 성공 신화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끄럽긴 한데 네.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죠. 2013년도에 창업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직장 생활만 했던 평범한 직장인이 뭐 법인 등록이라든지 뭐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자체에 네. 많은 시간을 좀 썼던 걸로 생각이 네. 지금 나고요. 이제 우리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창업보육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창업 지원을 하는. 그래서 이제 모교인 경상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의 문을 두드려서 그때 당시 한 8평 가량의 임대를 하고 네. 책상 한 2개 가져다 놓고 네. 그렇게 이제 혼자 시작을 하게 됐죠. 제일 힘들었던 게 사실은 이제 고용이었습니다. 뭐 고용한다고 해도 1인 기업에 8평 된 사무실에 마치 유령 기업인 듯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근데 다행스럽게 저희가 2013년부터 쭉 매년 2배씩 매출이 성장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2018년도 약 한 16년 만에 지금 이제 경남 혁신도시, 진주 혁신도시죠. 네. 산학연 클러스터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연구소를 신축 건립을 해서 거기에 새 둥지를 트게 됐습니다. 네.
그거를 전기로 이제 고해 바로 옆에 토지를 또 추가로 매입을 해서 저희가 AMTC라고 하는 MRON 테스트 센터를 또 준공을 했고요. 네. 계속 매출이 또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자회사 포함해서 직원이 한 160여 명 160여 예, 명이요?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이후에도 저희가 이제 사범 공장 준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진주시 강소 연구 특구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1호 연구소 기업을 네. 경상대학교와 함께 ANH 시스템즈라고 하는 자회사를 또 출범을 시켰고요. 네. 저희가 창업하고 올해가 지금 아직 9년이 채 안 됐는데 네. 그 짧은 시간 안에 초고속 성장을 한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네, 좀 받고 엄청난 있습니다. 성과를 거두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사범 공장에 구축된 주요 시설들은 모두 국내 최초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사범 공장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요. 또 최초란 단어가 많이 따라붙던데 또 다른 이 최초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말씀하셨던 우리 사봉 공장은 작년 7월에 저희가 준공을 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우주 발사체 극조온 시험 시설 그리고 인테리어 사업을 하기 위한 다양한 제조 시설 이렇게 이제 구축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봉 공장에 장비를 도입할 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을 하게 됐고요. 저희 회사가 출발 자체가 이제 개발회사, 설계회사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발 역량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게 바로 이제 인테리어, 국내에서 하지 않는 인테리어, 항공기 인테리어고요. 그리고 개발이 굉장히 많이 수반돼야 되는 이제 우주 부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비와 생산되는 제품이 다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좀 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저희가 이제 항공기 자석 동특성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슬레드 테스트라고 하는 장비가 필요한데요. 네. 우리 국내에는 아직 항공기용 슬레드 테스트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범 네. 공장에 국내 최초로 구축을 하게 됐고요. 네. 최근에 뭐 복합 재료 좀 전문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네. 탄소 섬유 복합 재료 그 세계적인 추세 공정이 서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열 가소성 공정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도 국내 최초로 다 도입이 되고요. 우주 사업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우주 발사체나 동체나 혹은 연료 탱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큰 로봇 장비가 필요한데 역시 국내 최초로 도입되고 네. 또 그 제작된 그 연료 탱크를 풀스케일로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또 시험수가 크게 필요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최초로 사봉에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ANH라는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ANH는 A New History의 약자입니다. 아, 그래서 네. 저희가 하는 모든 개발 행위, 생산 행위가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라는 큰 뜻을 품고 사명을 정했습니다. 예. 네, 세계적 우주항공 기업을 꿈꾸는 대표님과 함께 우리 지역 산업의 현 주소와 미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슈태그에서는 4개의 해시태그로 질문할 내용을 미리 정해놨는데요. 예. 먼저 4개의 해시태그를 미리 알려드리면 우주산업, 항공산업, UAM, 그리고 e스포츠 이렇게 4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가장 먼저 대표님은 어떤 숫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역시 최초라서 1번부터 예,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1번은 바로 UAM이 나왔습니다. 네, 보통은 쉽게 미래형 자동차, 도심항공 교통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과연 이게 언제쯤 실현이 될지 그리고 또 누가 할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계실 텐데요. 대표님은 이 UAM 산업이 어디까지 왔다고 보시나요? 저는 오늘 조금 이제 너무 밝은 미래만 이야기하니까 조금 네. 이제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UAM이 말씀하셨듯이 도심 항공 교통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전 세계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고요. 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서울, 경기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UAM은 말 그대로 도심 내 교통 체증을 좀 해소하기 위한 미래 교통 수단이다라고 정의를 하면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 정부 부처도 이제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로드맵 구축이라고 해서 작년에 발족을 해서요. 올해 KUAM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토부 주관으로요. 이제 지금 이제 그 로드맵에 따라서 이제 열심히 저희가 이행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정부와 함께. 다만 이제 이 UAM 산업이라는 게
기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약 한 20% 이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많은 산업의 돈은 어디에 있냐면은 버티포트, 우리 공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이제 운송 서비스, 뭐 보험, 뭐 각종 이런 인프라에 많은 사실은 돈이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우리가 기체를 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근데 그 기체 역시 과연 우리 중소기업이나 또 지자체 단위에서 반짝 이벤트성으로 개발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네. 사업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국내 현황은 지금 국내 대기업 두 곳이 이제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자동차 그리고 하나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대기업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빨라야 앞으로 3년 내지 4년, 2025년 정도가 되어야만 네. 프로토타입, 우리 시제기라고 그럽니다. 네. 비행 가능한 기체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3년 후에요. 예.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3년에서 5년 정도의 안정성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인증을 위해서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적어도 2028년 내지 2030년이 돼야만 네. 상용화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소기업이 과연 그런 기체를 개발을 10년간 과연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수익성이 없이 네.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잘 고민을 해서 저는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UAM이 우리나라 전통 제조업에 주는 그 메시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자 대기업, 중앙정부, 지자체, 중소기업이 해야 될 역할을 잘 판단을 해서 저는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진주시도 이 UAM 산업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 여러 기업 그리고 기관 단체들과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ANH의 UAM 기술력과 접근 또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결국 설계 기술이고 그리고 이제 항공기 인테리어 쪽에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저희가 올해입니다. 올해 산업부의 우수 기업 연구소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ATC 플러스라고 부르는데요. 네. 올해부터 앞으로 4년간 저희가 UAM용 자석을 개발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UAM용 자석과 우리 네. 항공기용 자석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 민수항공기 승객이 타는 자석은 우리 사람 몸무게의 약 16배를 견뎌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 다이나믹 랜딩이라 그러는데 네. 이렇게 비상 착륙을 했을 때 몸무게 16배 정도의 충격이 오게 됩니다. 16배요? 예. 네. 근데 UAM은 수직으로 착륙하기 때문에 사람 몸무게의 30배에 달하는 수직 충격을 흡수해야 되는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사업을 통해서 UAM용 자석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행스럽게 경량 복합재 충격 흡수 장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특허를 이번에 자석에 좀 적용을 해서 저희는 UAM 자석을 포함한 인테리어 시장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개발비는 어느 정도로 들까요? 예, 개발비는 약 한 30억 정도고요. 네. 예, 올해부터 2024년까지 4년간 개발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해시태그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제 2번, 3번, 4번이 남아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번은 바로 항공산업이 나왔습니다. 네, 아마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ANH가 항공산업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조 설계부터 인테리어 그리고 인증 사업까지 이 항공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민수항공기 제조 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크게 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디자인 앤 빌드 그리고 빌드 투 프린트 이렇게 구분됩니다. 빌드 투 프린트 사업은 말 그대로 설계라 그러죠. 개발이나 설계 행위는 해외 OEM사가 합니다. 하고 도면이 다 나오면은 이 도면을 도면대로 누가 저렴하게 품질을 만족시켜서 만들 수 있느냐라는 이제 수주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 진주 사천 지역의 전통 제조 항공 제조 시장은 이 빌드 투 프린트가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디자인 앤 빌드 사업은 그 반대입니다. 이제 설계부터 제작까지 이제 패키지로 주는 사업이죠. 주로 이제 국내에서는 대기업들이 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 앤 빌드보다 이제 빌드 투 프린트 제작만 하는 사업이 부가가치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네. 이제 저희
회사는 작년 국내 최초로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한 9번째 정도가 됩니다. 유럽 항공안전청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하사인데요. 거기로부터 설계 조직 인정을 획득을 했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민수항공기에 대한 설계에 대한 승인 권한을 국제적 승인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 회사가 큰 비행기를 통째로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도 의미가 굉장히 큰데 그 네. 이유가 항공기 가망 인정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좀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은 안정, 생명과 직결되는 네. 그런 부품이 아니면은 인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이제 인테리어죠.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석을 포함한 인테리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부터 제작 그리고 인증까지 다 한다면은 좀 고부가가치 산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민수 항공기 시장이나 세계 항공기 인테리어 시장에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직 불모지에 가깝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제 예를 많이 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비행기를 타시면은 네. 항공기 좌석 앞에 붙어 있는 이 커피 놓는 컵 홀더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네네. 보셨을 텐데요. 네. 그게 이제 승객들이 좀 잘 부러뜨리는가 봐요. 이렇게 부서지는데.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서 이제 이걸 뭐 부서지면 다시 사야 되지 않습니까? 혹은 다시 만들든지. 사실은 그 만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기내에 장착되는 모든 부품은 국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컵 홀더 자체도 해외 OEM사에 사서 오게 되는데 이게 한 100불 정도 합니다. 예. 네. 근데 실제로 저희가 만드는 데는 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네. 많은 부분이 그 인증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예. 비싼지 몰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이 컵 홀더를 국내 최초 인테리어 인증 제품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대한항공에 납품을 하게 되죠. 보시기에는 다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보고요. 이제 이 사례를 기반으로 저희가 두 번째, 세 번째 인테리어 부품을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저희 회사 자체 브랜딩을 가진 시트 자체도 런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드론 산업 분야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서부경남이 항공 산업에 이어 이제 드론 산업 선정을 위해 나섰죠. 이 ANH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드론 사업 확장에는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난 4월에 국토부 주관으로 하는 드론 실증 도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경남도 그리고 세 개 지자체입니다.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그리고 경남 테크노파크, 거창대학교 두 개 기관 그리고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4개의 회사 이렇게 해서 드론 팀 경남을 발족을 했고요. 저희가 다양한 이제 실증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1월까지 앞서 말씀드린 UAM 항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실증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회사를 포함한 이 드론팀 경남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이 드론 실증 도시 사업은 올해 4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 드론팀 경남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 경상남도 그리고 언급했던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에서 좀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이 드론팀 경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이제 그게 결국은 저는 지역에 있는 드론 산업 발전 나아가서는 UAM 산업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드론의 활용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알고 있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저희가 지금 드론 실증 도시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은 총 한 5가지 정도인데요. 말씀드렸던 물류 배송, UAM 항로 개척을 포함해서 우리 고성에는 자란만이 있습니다. 자란만에 그 토종 돌고래가 있는데 상갱이가 있습니다. 자연 환경 감시도 하고요. 그리고 사천의 주요 관광지에 주차 도움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유해학 물질 검출을 한다든지 다양한 실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해시태그로 넘어가 볼 텐데요. 순서대로 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럼 이제 3번입니다. 네, 3번 해시태그는 바로 우주산업입니다. 네, 앞서 항공산업이 나왔고 이어서 자연스럽게 우주산업이 나왔는데요. ANH에서도 우리나라 우주산업에 거침없는 도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민간 우주여행 시대가 열렸죠. 우주산업이 우리 미래의 핵심 먹거리로 부상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 규모는 세계 1%에 불과하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더라고요. 대표님께서는 우리 우주 산업의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이제 예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제조 산업을 이제 가치를 평가할 때 자주 이제 등장하는 게 무게 대비 가격, 네. 상품의 가격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자동차가 무게 대비 이제 가격을 이야기할 때 톤당 약 한 3만 달러, 우리 하나로 약 한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되겠죠. 네. 우리 좀 이제 다소 고부가가치라고는 항공산업, 민수항공기가 톤당 약 한 1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우리 위성은 네. 톤당 약 한 1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항공기의 한 100배 정도가 되죠. 네. 그래서 그만큼 1,0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예. 네. 그 정도 우리가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96년도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이후에 2018년도에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저희 같은 민간 기업이 이제 그 발표된 내용에 좀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한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2025년까지 과거에는 저 우주 산업이 좀 국가 주도형으로, 정부 주도형으로 개발이 진행해 왔었습니다. 근데 네. 2025년까지 그 기술들을 민간에 이전을 시키고요. 2026년부터는 민간 주도로 위성을 발사하겠다라는 게 이 3차 기본계획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총 6개 중점 과제, 16개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5년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관전 포인트는 뭔가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관전 포인트는 말씀드렸던 그 과제 중에 하나가 한국형 발사체 자력 발사 성공이라는 게 있는데요. 10월 21일에 전남 공항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누리호라고 알려져 있죠. 아, 네네. 누리호는 크기가 아파트 약 한 17층 높이입니다. 약 한 50m 정도 되죠. 네. 무게는 200톤급입니다. 굉장히 큰 발사체고요. 우리 누리호가 발사가 성공이 되면은 미국이나 러시아, 우리 우주 선진국들이죠, 유럽 포함해서 네, 그렇죠. 그런 국가들을 이어서 저희가 7대 우주 강국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달에 발사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다시 내년에 5월에 또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쪼록 지금까지 정부 주도형으로 하고 있는 이 우주 개발 사업들이 계획대로 민간으로 잘 이어지고 또 우주 일자리라 그럽니다. 네. 우주 일자리도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ANH에서는 이 우주산업 관련 개발과 연구 등에도 나서고 계신 거죠? 예, 그 말씀드렸던 16개 추진 과제 중에 하나가 네. 우주 핵심 기술 개발이 또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난 3년 전입니다. 2019년부터 복합재 극조온 연료 탱크라는 개발을 했는데요.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네. 우리 발사체 구조라는 게 사실은 대부분이 연료 탱크, 산화제 탱크, 엔진 요게 답니다. 그 아까 아파트 17층 높이라는 대부분이 그걸 차지하고요. 실제 발사체의 고유 목적은 위성을 실어 나르는 거죠, 사실은요. 네. 그래서 그 발사체 구조물의 경량화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야 네. 많이 실어 나올 수 있습니다. 가볍게 만드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말씀드렸던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료 탱크, 산화제 탱크가 금속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지난 3년간 이 금속 소재로 되어 있는 연료 탱크를 탄소 섬유 복합 소재로 개발을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발사체의 무게가 약 한 30% 정도 경량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연료라는 게 케로신하고 액체 산소를 쓰는데요. 이 액체 산소가 온도가 약 마이너스 200도 정도 됩니다. 굉장히 극저온이죠. 네. 그래서 저희 아까 사본 공장에 그 극저온 시험을 할 수 있는 설비가 구축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이 개발된 이 연료 탱크를 누리호 발사가 성공이 되면은 후속으로 이제 개량은 혹은 업그레이드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 이 복합 연료 탱크가 좀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네. 뭐 장기적으로는 또 저희가 이 우주 시장이 민간 주도형으로 되기 때문에 또 해외 수출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마지막 해시태그가 남았는데요. 이제 4번이 남아 있습니다. 4번 해시태그는 바로 e스포츠가 나왔습니다.
앞서 언급된 해시태그와는 좀 다른 네. e스포츠가 나왔는데요. 네. e스포츠는 바로 사이버 공간,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스포츠를 말하는 거죠. 대표님께서 지역 e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최근에 진주의 경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 소식도 들려왔는데 대표님은 이 e스포츠의 미래, 또 경쟁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e스포츠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 그리고 또 PC방 보급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제 진주시에서 언급하셨던 지난 5월에 문체부 공모사업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우리 가자동에 경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이제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e스포츠가 좀 곽광을 받는 데는 이유가 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IT 산업, 그리고 컨텐츠 산업, 그리고 스포츠 산업, 이게 융합되는 전형적인 융복합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산업적인 파급 효과도 저는 뭐 많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당장 스포츠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좀 보면은 우리 내년에 중국의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네네. 우리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e스포츠가 정식 종목입니다. 올림픽도 있나요? 아직 올림픽까지는 아닙니다. 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는 저희가 이게 정식 종목이 되어 있고요. 아, 메달이 총 8개가 걸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기 이번에 도쿄에서 올림픽을 했고요. 이제 다음번 올림픽이 이제 프랑스 파리가 되는데 네. 2024년인데요. 지금 현재 IOC에서 이제 시범 종목으로 채택을 하자, 혹은 최소한 문화행사 주간위가 있습니다. 보통 올림픽 네. 기간에는 문화행사도 하자라는 이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예. 미래가 굉장히 밝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아마추어 선수들도 또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협회의 역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경상남도 e스포츠 협회는 있고 산하에 4개 이제 시 단위 협회가 있습니다. 창원, 김해, 양산, 통영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진주에는 없었는데 이제 제가 이번에 진주시 e스포츠 협회가 출범하고요. 제가 아. 초대장을 하게 네,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역의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네. 시작으로 당장 11월 달에 저희가 그 경남 제1회 경남 도지사배 그 캠퍼스 대항전을 합니다. 말 그대로 대학생 e스포츠 대회를 11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대회도 있군요. 이번에 1회입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 더 준비했는데 같은 기간에 저희가 진주시 또 중고등학생 e스포츠 대회 이렇게 이제 동시에 네. 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대회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그리고 경남 e스포츠 협회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한 우리 진주시 e스포츠 협회가 공동 주최를 하게 됩니다. 네. 예선전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요. 결승전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1월 13일 우리 경상대학교 그 컨벤션 센터에서 네. 결승전을 진행할 계획이 네.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대표님과 함께 해시태그를 통해서 우주 항공산업부터 e스포츠까지 이 미래지향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대표님, 이런 각 산업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대학과 기업 그리고 지자체와 연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교육 기부 진로 체험 인증 기관으로도 선정이 되셨는데 어떠신가요? 우리 지역 기업이라고 이제 부르면은 뭐 정의를 좀 저는 한 2가지 정도를 할 수 있는데요. 지역의 특산물이나 인프라를 활용해서 하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요. 지역에 연고를 두지만은 사실상 경쟁은 우리 수도권 기업이나 혹은 글로벌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좀 후자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역과의 연계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재 채용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경상대학교와 그 인재 채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우리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고민 중에 하나가 인재 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대학교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밀접한 협력을 하고 있고요. 네. 말씀하셨던 청소년들을 위한
저희가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운영하는 항공우주체험관이 있습니다. 디월드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이곳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항공우주에 대한 체험 교육을 합니다. 기부도 네네. 하고요. 목적은 최근에 청소년들이 이공계 기피 현상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좀 네. 개선해보고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ESG 경영이라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적인 요소 외에 비재무적 요소인데요. environmental, social, 그리고 governance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 구조를 중심으로 경영 혁신을 하는 건데요. 네. 이런 저희가 활동을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에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래 꿈나무들을 위해서 짧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이 굉장히 힘든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결코 그래도 우리가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노력한다면은 뭐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 청년들 최근에 청년 창업이 많은데요. 우리 비즈니스라는 게 매 순간 결정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결정하실 때는 제가 나름대로 제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네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뭐 다양한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는 굉장히 냉철하게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네. 나랑 경쟁해야 되는 상대방을 평가할 때는 좀 과도하게 평가를 해서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좀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팁이 된 것 예.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직접 해시태그를 정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앞서 이제 대표님께 미리 부탁을 드렸는데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해시태그로 정한다면 어떻게 정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no pain, no gain, 고진감래로 네. 정했습니다. 그렇게 예.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쉽게 뭐 돈을 버는 길은 없다, 성공하는 길은 없다라는 거고요. 네. 우리가 모든 일이라는 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그 노력이 고통이 따르죠.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 고통스러운 노력이 있어야만 결과도 더 값지고 보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소 힘들더라도 좀 도전하고 노력하고 이겨낸다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더욱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항공업계 벤처 신화로 성장해 드론 산업, 우주 산업 등에서 다양한 도전에 나서고 있는 ANH 스트럭처의 미래가 참 밝은 것 같은데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며 지역과도 상생하는 지역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기업으로 발전해 가길 기대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ANH 스트럭처 안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태그는 대화를 통해 앞으로도 지역 현안과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경남의 이슈를 터치한다. 공감 토크, 이슈, 태그.